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큰 병 한 번 안 앓으셨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거울 속의 본인 얼굴이 마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칙칙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안색이 안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셨고요. 박 어르신은 그저 밤잠을 좀 설쳐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보약만 한 재 지어드셨답니다. 그러다 다리가 좀 붓고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게 이상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30%밖에 남지 않은 만성 콩팥병 4단계였던 것입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24시간 내내 쉼없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줍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무서운 점은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신장을 침묵의 장기 혹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장은 3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년 조금씩 노화가 시작됩니다. 5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이미 20% 이상 기능이 줄어들고 70이 넘은 박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도 7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계실 정도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안색이 변하고 다리가 붓는 것이 신장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인 줄 꿈에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침묵하지만 우리 몸의 겉부분에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손톱의 색깔이 변하고 피부가 가렵고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며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는 이 5가지 신호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신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생존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5가지 신호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이 중에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지금 이 순간의 발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확인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명쾌한 솔루션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보다 우선 제 신장 상태부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비를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여러분이 당장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매일 아침 본인의 손톱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만약 손톱의 뿌리 쪽 절반은 하얗게 떠 있고 손톱 끝부분 절반은 붉거나 갈색으로 변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장내과를 방문하십시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린제이 손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망가지면 피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 독소가 손톱 아래 미세 혈관을 자극하고 혈류를 방해해서 손톱 색깔을 반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72세 박어르신도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무릎을 탁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손톱이 좀 지저분해졌기에 무좀인 줄 알고 약국에서 파는 연고만 6개월을 발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르신은 손톱 색깔이 변하는 것이 신장이 보내는 절규인 줄 모르고 겉만 치료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신 셈입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신장 환자의 약 40%에게서 발견될 만큼 아주 중요한 신호이니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보습제를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증이 있다면 즉시 혈액 검사를 통해 인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가려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인 성분이 신장에 막혀 혈액 속에 쌓이면 이것이 피부신경 말단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박어르신도 밤마다 등이 너무 가려워서 효자손을 끼고 사셨다고 합니다.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비싼 보습제만 온몸에 떡칠을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혈액 속의 독소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니 그제야 그래서 아무리 긁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던 거구나 하며 과거의 행동을 자책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부 겉을 아무리 달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집안에 가스가 새는데 향수 뿌린다고 해결되지 않듯이 근본 원인인 신장을 고치지 않으면 그 가려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저녁마다 양말 자국이 얼마나 깊게 남는지 확인하고 정강이 뼈 위를 5초간 꾹 눌러보십시오. 손가락을 뗐는데도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채로 있다면 여러분의 신장 배수구는 이미 꽉 막힌 상태입니다. 우리 신장은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지치면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속에 가두게 됩니다. 중력 때문에 그 물이 다리로 쏠리면서 퉁퉁 붓게 되는 것이죠. 박어르신은 저녁만 되면 다리가 천근만근이라며 그저 오래 걸어서 그런 줄 아셨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장이 수분 조절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제가 정강이를 눌러서 푹 들어간 자국을 보여드리자 어르신은 내 몸에 물이 이렇게나 고여 있었냐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짠 음식을 즐겨 드시던 습관이 신장에 소금 폭탄을 던진 격이었고 결국 배수 시스템이 고장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손톱 변화와 가려움증 그리고 다리 부종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피하게 해주는 구원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신호와 생활 습관의 대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기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상사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화장실 물을 내리기 전에 딱 10초만 변기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소변 위에 뜬 거품이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변기 가장자리에 끈적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가 찢어져서 단백질이 새나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72세 박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서 가장 후회하셨던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소변의 거품이 유독 많아지는 것을 느끼셨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에이, 내가 어제 고기를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변기에 세정제가 남아서 거품이 나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셨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가 망가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을 소변으로 다 버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장의 사구체는 아주 촘촘한 체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노폐물인 밀가루 가루만 아래로 빠져나가고 소중한 영양분인 쌀알은 체 위에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병들면 이 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쌀알인 단백질이 소변으로 후두둑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소변에 섞인 단백질은 계란 흰자를 휘저을 때처럼 끈적한 거품을 만듭니다. 만약 거품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2분 이상 유지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사구체 신염이나 만성 신부전의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신호는 바로 흑빛으로 변하는 안색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단순히 얼굴이 탄 것이 아니라 안색이 탁하고 어둡게 변했다면 당장 신장에서 만드는 조혈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소변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 공장에 명령을 내리는 EPO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본부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이 호르몬이 골수로 달려가서 싱싱한 피를 만들라고 독려하는데 신장이 지치면 이 명령체계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성빈혈입니다. 피가 모자라니 얼굴은 창백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하고 입술과 눈 밑 결막도 하얗게 질리게 됩니다. 박 어르신도 주변에서 안색이 안 좋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싶어 홍삼만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라는 호르몬 공장이 멈춰서서 내 몸에 산소를 공급할 적혈구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를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멈추고 따뜻한 녹차로 바꾸십시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의 혈류량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최근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느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커피를 300mg 이상 마실 경우 신장 손상 위험이 무려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호스로 화단에 물을 주는데 중간에 호스를 꽉 짓누르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카페인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그렇게 짓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녹차에는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카페인의 자극적인 작용을 중화시켜주고 카테킨 성분이 신장의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박 어르신께도 제가 커피 대신 녹차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입에 안 맞는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신장 혈류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투석이라는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품료를 확인하고 안색의 변화를 살피며 커피 대신 녹차를 선택하는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면 정보일 뿐이지만 발끝까지 내려가 실천이 되면 생명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5가지 절규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신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장 수호 루틴을 72세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내일 아침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변기 확인입니다. 소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 10초만 투자해서 거품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거품이 끈적하게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는 거울 속 눈가 확인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평소보다 퉁퉁 부어 있다면 신장의 배수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셋째는 체중계입니다. 만약 하루 이틀 사이에 체중이 1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그것은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에 물이 차는 부종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 어르신도 이 3가지 아침 루틴을 시작하신 뒤로 본인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게 되셨습니다. 점심때는 수분 섭취와 음료 선택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위해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다리가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든 분들은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수분량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습관적으로 찾던 커피를 내려놓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드십시오. 카페인의 위협에서 신장을 보호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신장세포를 달래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녁 시간은 내 몸의 배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양말을 벗으면서 발목에 남은 자국이 얼마나 깊은지 보세요. 그리고 정강이 뼈 위를 꾹 눌러보며 피부가 즉시 차오르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자국이 선명하다면 오늘 하루 내가 너무 짜게 먹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저녁 식단에서 김치나 찌개 혹은 젓갈 같은 소금 폭탄을 걷어내십시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나트륨은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박 어르신도 저녁마다 정강이를 누르며 오늘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하고 깨닫고 다음날 식단을 조절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손톱 색깔이 이상하고 피부가 가려운데 피부과를 먼저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과를 가야 할까요? 제 대답은 단연코 내과입니다. 특히 신장내과가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피부 가려움이나 손톱 변화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진짜 범인은 신장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연고는 잠시 가려움을 잊게 할 뿐 근본적인 신장 손상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리가 부을 때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물이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폐에 차거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부종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밀 검사 후에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면 무조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나요? 박 어르신도 이 질문을 하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보내는 조기 경고입니다.
이때 발견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면 신장의 노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스타틴 C 검사나 미세 알부민뇨 검사처럼 아주 미세한 신장 손상까지 잡아내는 정밀 검사들이 많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투석 없이도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박어르신은 지금 이 루틴을 6개월째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투석을 할까봐 사색이 되어 오셨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변 상태와 부종 정도를 스스로 관리하며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안색도 예전의 흑빛에서 벗어나 은은한 혈색이 돌기 시작하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비록 되돌릴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그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 한 줄이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신장을 지켜나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침묵의 장기 신장이 보내는 최후 통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몸속의 정수기 필터이자 호르몬 공장인 신장이 얼마나 우직하게 우리 몸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신장이 아프다고 소리칠 때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 저의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이 보내는 5가지 신호인 손톱 변화와 가려움, 그리고 부종과 거품료와 흑빛 안색을 매일매일 살피십시오. 둘째,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고 저녁 식탁에서 소금을 덜어내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셋째,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발견하고 관리하면 투석 없이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세 박어르신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어르신은 처음에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일상 루틴을 철저히 지키시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어르신의 안색은 다시 환해졌고 다리의 부기도 몰라보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투석에 대한 공포 대신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죠. 최근에는 다시 공원 산책을 시작하셨다며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뵐 때 제 마음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는 만큼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 변기를 확인하고 본인의 손톱과 피부를 정성스럽게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평생 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신장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제 강연은 성공입니다. 내일 바로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한 번만 받아보십시오. 그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비록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작은 목소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국민주치의였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장 걱정 없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저도 늘 연구하고 노력하며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희망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